오늘은 정말 제가 좋은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떤 도전 정신, 용기를 불어 넣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스터디언 커뮤니티가 점점점 성장하는 게 저는 눈에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야기로 가보면은 제가 사연이 2번 왔어요. 똑같은 분한테. 정말로 너무 좋은 사연입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좀 키워볼까요? 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준 박사님. 저는 예전에 고민 메일을 보냈었던 허기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 사연을 읽어보면서 예전에 이런 분의 사연을 본 것 같은데 약간 별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기는 다 읽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고민 메일을 보냈었던 허기태라고 합니다. 고민이랍시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주저리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아직은 부족한 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뭘 모르는지 정확히 고민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죠. 근데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아주 좋은 과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신 겁니다.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그 뒤로는 지금의 저는 조금 나아진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이메일을 먼저 안 보여드리고 이거는 최근 온 이메일이고 제가 콘티를 이렇게 짜봤어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온 이메일 보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왔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볼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 지금의 저는 조금 나아진 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조금씩의 독서와 신 박사님의 영상에서 많은 힌트를 얻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긴 노동의 시간으로 늘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개선하게 된 건 피곤하면 운동하라는 박사님의 일침이었습니다. 잠 잘 주무셔야 되고요.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쓸데없는 어떤 액티비티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피곤하게 하는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음식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하면 너무 좋죠. 피곤하면 운동하라는 박사님의 일침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택배 직업은 워낙 활동량이 많아 운동으로 저절로 되는 거지 필요 없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주위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운동을 또 해? 운동돼서 좋겠어요? 많이 움직이니 고기 매일 먹어도 건강하겠네? 이런 말들이 더욱 착각 속에 그렇게 10여 년을 넘게 살게끔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5시 4, 50분에 여러분 일어나신대요. 정말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출근 준비하던 제가 5시에 일어나신대요.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안 피곤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너무 많이 안 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심지어 매일 안 뛰셔도 됩니다. 이틀 간격으로만 뛰셔도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그거 막 걷기 논문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논문이라는 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맞으면 가장 좋은 운동이죠. 지금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과정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기상 시간이 빨라지니 더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녁에 잘 때도 잠이 잘 오고 잘 자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일찍 일어나 벌써 한 가지를 행동하고 나니 하루의 주도권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저희 영상을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의 주도권을 쥐는 것 같아 자신감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막 이 편지에서 막 자신감이 내 볼에 막 진짜 닿는 느낌이에요. 뺨에. 막 정말로 자신감이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느껴져요. 오늘은 고민 메일은 아니고요. 사실 싱큐온일 거라는 거 보면서 저런 게 있었네.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이네.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저희가 그래서 싱큐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 읽는 수준은 정말로 웬만한 탑 클래스 대학의 교양 수준보다 높습니다. 제가 오늘 밥 먹은 친구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정말로 탑 테크 기업에 다니면서 미국의 3대 대학에서 공학 박사 받은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유연함임을 추천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냐? 빵빵아, 우리 진짜 하버드 씹어먹고도 남지 않겠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는 거야, 어려운 책을? 우리 지금 3,000명 신청했어. 대학교 규모야. 진짜 박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사람들 대단하네요. 막 이런 얘기를 정말로 최고 인텔리랑 나눴어요. 근데 정말 우리
기태님은 저보다 고 작가님보다도 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없으셨는데 이게 뇌가 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뇌세포가 진짜로 말장난이 아니라 깨어나는 거예요. 와, 2주일에 한 건, 그리고 서평, 줌토론. 제가 말씀드렸죠. 줌토론은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하셔도 수료에 지장이 없고요. 그냥 보너스예요. 저희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독서를 정말로 교양 대학 수준으로 올려볼까? 그 세인트 존스 콜리지가 뭐예요? 20명이 집중 토론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토론을 만들어서 토론의 유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분 같은 경우에서 이제 택배 일을 하시거든요. 운전하면서 그냥 라디오처럼 듣기만 하셔도 돼요. 시간이 만약에 그때 일을 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고.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걸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박사님 영상을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보니까 저거 나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점점 바뀌어가는, 엊그제는 결정타를 맞은 것 같습니다. 하자. 제가 그래서 싱큐온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싱큐베이션 영상은 아니고 사연 소개 영상인데, 사연 소개에 싱큐베이션 이제 또 홍보 영상이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4번 5번 찍으니까 하시는 분이 결국 나오잖아요. 하면 되지. 어떻게든 하겠어. 어떻게든 해내겠어. 난 새벽에 조깅하는 남자야. 까짓거 독서 모임 할 테야. 혹 완주를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해내겠어. 무조건 한다. 그래서 들뜬 마음에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신청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냥 그 이메일 보내신 거예요. 저 다 봅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도전 정신. 바뀌고 싶잖아요. 바뀌고 싶으면 여러분 도전을 안 하면 바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도전 얼마나 해보셨나요? 거의 도전을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80%일 거예요. 제 느낌에. 20%만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한 40% 하겠죠. 50% 하겠죠. 그러면서 유지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66일을 유지해보고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20%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부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몇 분포로 나타나. 근데 솔직히 저는 부의 분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 만족도, 내 정서적 풍요로움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한 2달 전에. 이거 읽어보면 되게 여러분들도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PDS 다이어리 쓰면서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새아이의 아빠세요. 새아이의 아빠이자 택배기사인 허기태라고 합니다. 나이는 48이고 택배기사가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저의 고민을 말씀드려보면, 우선 저의 하루 일과는 오전 5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6시 넘어서 트럭을 끌고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7시부터 택배 하차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업이 끝나는 대략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계속 서서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합니다. 중간에 10시 정도에 차 안에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아점으로 먹지요. 그리고 물건을 실은 트럭을 끌고 담당 배송구역까지 40-50분 운전을 하고 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배송을 시작하면 보통 5시, 6시 정도에 끝나지만, 퇴근을 하는 건 아니고 거래처 픽업을 하고 다시 물류센터로 복귀합니다. 복귀 후 물건을 다 보내고 끝내는 시간 7시에서 8시 사이. 와, 그러니까 12시간 업무예요. 그러고 나서 또 퇴근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 8시에서 9시 정도가 됩니다. 귀가 후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 후에는 집안일을 약간 도와주거나, 또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애들 양치하는 거 도와주고 집안일 다 마무리하면 애들 재우러 가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가 되는데, 이제부터 드디어 제 개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타이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의 하루 일과인데요. 직업 특성상 토요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퇴근은 조금 빠르지만요. 13년차 똑같은 일상인데 예전에는 더 빨리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좀 나아지셔갖고. 그래서 딸내미 얼굴 자는 모습만 보는 날도 여러 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지금의 체인지 그라운드, 저희 옛날 이름이죠. 저희 스터디언을 만나 뭔가 가슴속에 꿈틀거림이 생겨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시간이 어딨어를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시간이 없다는 건 다 핑계지. 맞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을 위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시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발전해야 될 시간,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시간은 있습니다. 무조건 핑계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 동기부여 덕분이겠지만요.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독서할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졸에 지금껏 일만 했지, 책 읽는 건 1년에 한 권이 아니라 몇 년에 한 권 정도 읽었을까요? 전혀 익숙치 않은 과제였는데요.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뇌 건강을 드디어 챙기시는 거예요. 정신력 강해지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지시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바쁜 날은 배송 업무만 하기에도 1분 1초가 모자르지만 택배업 특성이 그런 날은 화요일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들은 배송하기 시작 전에 10여 분 정도, 배송하는 중간에 10여 분 여유 있을 때 30분 정도, 그리고 일 다 끝나서 사무실 가기 전에 30분 정도 책을 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우리 기태형이죠, 기태형. 응? 지난번에 친구에서 울어갖고 오늘도 이악 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앞으로 울면은 눈물 주의라고 쓸 테니까 운전하면서 듣지 마세요. 이거 다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까지 읽었다. 역시 하면 되지, 시간이 왜 없어, 만들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이만한 아빠가 이렇게 생산적으로 변하고 건설적으로 변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초집중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요거 해보겠다. 초집중 한번 해보겠다. 수료를 해야 되니까 집중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무조건 10%, 20%, 50%, 100% 올라갑니다. 정도만 다를 뿐. 그리고 새벽에는 책을 읽든 글을 쓰든 출근 전 20-30분 정도 개인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거를 새벽에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잠이 좀 모자랍니다. 일가를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핸디캡을 핑계삼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전 7시부터 사무실 복귀하는 7시, 8시까지 12시간 정도 계속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계단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놨다가는 노동 강도가 좀 센 작업이라 이것도 저희가 건강하마에서 나중에 스트레칭도 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복귀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독서할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갖고 싶긴 한데 집에서 하루 종일 가세에 치이고 새아이 씨름하는 아내가 생각나서 너무 늦게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다 그렇죠. 미안하죠. 좀 그렇고 지금 막내는 늦둥이라 4살 너무 귀엽겠네요. 진짜. 집에 가면 완전 전쟁터죠. 진짜 전쟁터죠. 고생 많은 와이프 얘기를 하니 좀 뭉클해집니다. 저도 뭉클해지는데요. 뭐 제가 하면 막내는 저한테 착 붙어서 계속 놀자고 하거든요. 그럼 좀 놀아주셔야죠. 얼마나 또 귀엽겠어요. 그렇게라도 도와줘야 하니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책을 더 읽고 글도 쓰고 다이어리도 정리해야 되는데 카톡 인증도 하고 싶고 내일을 위해서 10시 정도에는 잠들어야 하는데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 막내야 놀아주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아내도 사무실에서 독서하는 저를 응원해줍니다. 그냥 멋진 가족인 것 같아요. 신 박사님 이런 고민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현실에 얽매여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은데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일에 치이고 아이들 케어에 시간 뺏기고 그런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이라뇨. 자기 발전인데 정말 중요한 고민이죠. 고민이라기보다는 뭔가 답답함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인터넷이나 무슨 SNS, 이메일 이런 거 써본 적이 없는 소극적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난 앞으로 많은 걸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PDS 단톡방에도 한 번씩 댓글들 달아보고 이게 적극적 참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 박사님께 고민 상담 이메일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인생이 바뀌신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진솔해서 채택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마킹만 해놨는데 고민영수, 고민리서치.com이에요, 여러분. 고민 리서치, GOMIN 리서치 연구 @gmail.com이에요. 그런데 한번 써보니 문해력도 부족하고 글 쓰는 능력도 부족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생각보다 메시지 전달이 잘 돼요.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월요일까지 이번이 5통째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쓰었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과연 보낼 마음이 들게끔 써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몇 날 며칠 사연을 쓰다 보니까 왠지 고민이 저절로 해결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그냥 써보는 거의 힘이에요. 왜냐면은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랑 딱 이게 고정된 글자가 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는지라 이 깨달음이 맞는 깨달음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답이에요. 저는 이거 좀 고민 전문가고 고 작가님은 그래요. 우리 영준이는 진짜 한 20-30년 지나면은 진짜 선생님 되겠구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의 선생님 되겠어. 고 작가님이 인정해줄 정도면 저는 진짜 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상담을 1000몇 번 넘게 해봤거든요. 온오프라인 합치면 몇천 번 해봤어요. 서점 투어 때 오프라인에서 대안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고민 상담 찍은 것만 몇백 개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정답이에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 아주 오래전 어디 한 구석 처박아 놨던 그 꿈, 그래도 잊지 않고 다시 꺼내어 먼지를 툴툴 털고 나니 어렴풋이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세요.
그런데 항상 급하게만 생각을 하지요. 결혼 전에는 이루고 싶어. 딸내미가 크기 전에 이루고 싶어. 40대 초반까지는 이루고 싶어. 엄마 아빠가 건강하실 때 보여드리고 싶어. 이젠 50 전에 이루고 싶어. 그때부터 10년을 생각하고 꾸준히 묵묵히 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셋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냥 초능력자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10년 후를 생각하자. 60 전이지 않냐.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 최소 5년, 10년을 바라보고 성장해야지 당장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 어리석은 정신을 갖다 버리자. 발전이라는 거는 제대로 되면 이렇게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드리죠.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임계점을 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기태님, 우리 기태형 요렇게 하면서 임계점을 넘으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신 박사님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만 틀면 나오셔서 왠지 잘하는 사람 같은 내적 친밀감이죠. 친근감이 들어 사실 나머지 내통 써놓은 걸 보니 주저리주저리 잡다만이 써진 것도 있네요. 그나마 요점 정리해서 용기 내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의 변화를 위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렇게 편지가 2개가 되면은 이게 연립방 정식을 풀게 돼요.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제 싱큐 오늘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그럼 뭐 100억 벌면 성공일까요? 아니요. 저는 결국에는 풍요라고 생각해요. 근데 풍요 앞에 뭐가 붙을 수가 있겠죠. 물질적 풍요도 있고 정서적 풍요도 있어요. 100억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10억이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1억만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뭐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번 만큼 비례하게 행복해졌을까? 아니요. 저는 더 행복해졌어요. 왜? 저는 돈 번 것보다 돈을 쓰는 법을 깨달았고 사람들이랑 유대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도 깨달았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의 성장을 관찰하고 싶어요. 누굴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게 저한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요번에 이게 지금 이거 영상 촬영 시점으로 싱크온이 3,000명 신청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은 제 아는 가까운 지인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독서 모임은 왜 하는 거냐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걸로는 수익 모델을 어떻게 내는 거냐. 그거 나중에 수료증 할 때 과금을 하는 거냐요. 아니요. 내가 얼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왜 하는 거냐요. 그거 인건비도 나가고 힘들지 않냐고 유지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고. 하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많은 60대, 70대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90%가 조직 문화에 대한 걸 모르고 자기 기준에서만 너무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에서만. 그래서 막상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동정업계 관계자분한테 우리도 뭐 자기네 이제 대표님이 이게 독서 모임 이렇게 검토해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아시는 편집장인데 힘들죠. 유튜브도 있어야 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냥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그런 고민이 벌써 나온다는 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셔서 사람들 또 리더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건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저희가 요번에 이거 5,000명 했고 막 수료 3,000명 해냈다 이거 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이슈가 될 거예요. 이슈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벤 버냉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미국에서도 안 됐을 거예요. 뭐 제가 그 미국 순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도 그런 책 안 읽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막 벤 버냉키 책을 40만 명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런 거지.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논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중앙은행이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패닉이에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여기 나오는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담보가 있으면 사실 뺄 필요가 없거든요.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도 자금을 회수해요. 그러면은 금융이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안 망가져.
왜냐면 우리 중앙은행이 있고 내 돈은 내 돈이 증발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면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해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또 뭐 금융의 민족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금융 IQ가 높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돈의 역사 홍춘욱 박사님 책이랑 이렇게 그 그거 뭐지? 개독으로 연결해서 읽어봐요. 제가 고 대표님한테 계속 부탁드리고 있어요. 홍 박사님 만나면은 확정된 건 아닌데 Q&A 좀 많이 하자. 이건 제가 되게 왜냐면 홍 박사님 워낙 바쁘셔갖고 많이 하자.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워낙 또 마음씨도 따뜻한 분이셔갖고.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기태님, 우리 기태형, 인생에서 행복이 뭔데요?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지금 성공하고 계세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도대체 돈 많이 버는 것만 성공이라고 규정하면 어렵죠. 근데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엄청 풍요롭진 않으셔도 일단은 유지는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일 가성비가 떨어지게 쓰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부자들이 제일 가성비가 막 정말 돈을 솔직히 말해서 흥청망청 쓰는 게 어딘지 아세요? 아이들 사교육이에요. 근데 아빠가 지금 새 아이의 아빠시잖아요. 근데 아빠가 독서를 해서 똑똑해지고 문해력이 높아지죠. 요 정서적 자산이 지적 자산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고스란히 갑니다. 이거는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읽는다? 그럼 대학교 교양을 진짜 씹어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가 똑똑해지면 어느 순간에 다른 것도 보이실 거예요. 다른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기다리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보시면은 어느 순간 분명히 다른 것도 보이실 거예요. 보이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달리기에 이것까지 독서까지 그냥 솔직히 끝판왕이에요. 지금 상위 1%예요. 상위 1%.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 크면 이제 시간이 조금씩 더 남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축적된 이렇게 이악 물고 축된 때 자양분이 뭔가 이제 거기 씨앗만 딱 떨어지죠. 그럼 꽃이 확 피게 됩니다. 확 피게 됩니다. 아내분도 이제 이렇게 지켜보시죠. 남편이 뭔가 자신감이 붙네. 우리 남편이 행복에 가득 찼네. 이런 게 보이죠. 그게 돈 조금 더 번다고 될까요? 아니요. 돈만 갈구하죠. 돈 많으면 좋아요. 돈은 따라오게. 근데 돈만 갈구하죠. 사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벌고 싶거든요.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똑같은 과정 겪었고, 이거 세금 아까운데? 저는 세금을 아까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맨날 우리 그거 종합소득세 우리 세무사님한테 저 이렇게 깔끔한데 언제 그거 그 모범납세자장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아직 액수가 작아서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뭐 1억 안팎으로 내고 뭐 기부하면은 공제 받으니까 뭐 5천 6천 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택도 없대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무튼 우리 기태님, 우리 기태형님 진짜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너무 훌륭하세요. 인생의 기울기가 바뀌고 계세요. 어떤 도전인지 아셨죠? 솔직히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이분보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타이트한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직장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사실 자영업이잖아요. 이게 거기다 아이 셋까지 돌봐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인생을 여러분 바꾸고 싶다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벌써 이 미니 도전 성공하시니까 어때요? 인생이 바뀐대잖아요. 우리는 어떤 클래스? S 클래스.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사연이 여러분을 바뀌는 거. 저는 그냥 여러분의 그냥 종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하인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는 그냥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중 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면서 좀 공부 겁나 열심히 해서 하인인데 좀 똑똑한 하인. 겁나 똑똑한 하인이에요. 겁나 똑똑한 하인. 공학박사 학위 있는 하인인 거예요. 하인. 여러분 이게 안 찍는다 했는데 사연이 와서 마지막으로 찍게 되네요. 이제는 뭐 이게 언제 올라가려나?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올라가겠네요. 이게 하루 전날 찍는 거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찍을 것도 없고 지금 3,000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 왜 싱큐를 신청하는 게 상위 1%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완주하면 진짜 왜 상위 1%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꼭 줌은 의무가 아닙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고 한마디 꼭 던져보는 것도 되게 용기를 내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왜? 책 홍보도 되고 싱크 홍보도 되니까 유료 광고를 해서 이게 26만 뷰가 이게 이 촬영 시점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 링크를 4만 명이 클릭한 겁니다. 이게 클릭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20%가 거의 육박하니까 20% 안 되는 거 15%에 육박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이번에 꽂히신 거예요. 왜냐면 유연함이 이미 컸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요 4만 명에서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3,000명 신청한 거예요. 3,000명. 3,000명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면 얼마야? 2.6만 명이고 1%면 얼마요? 2,600명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2.6만 명. 여러분 지금 신청한 게 0.1%군요. 제가 스케일을 잘못 따지고 있었네요. 맞죠? 아니구나. 26만 명에 2.6만 명. 2,600명. 1%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가 신청을 한 거예요. 1%가. 1%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는 거는 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얼마나 완주한다고? 25% 완주한다니까요. 거기서 0.25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0.25% 되는 거예요. 0.25%. 0.25%.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완주하면 진짜 상위 0.1%예요. 상위 0.1%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오늘 독서연구소에 소개한 건데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밀 이건 행복의 기원이랑 테드 강연 보면 나오는 건데 8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해본 거예요. 80년 동안이나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누가 행복한가? 이 얘기는 고 작가님도 많이 하셨고 저도 몇 번 했죠. 뭐 그러면 누가 행복한가? 소득? 아까 우리 기태님께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하고 어느 정도면서 세츄레이션 옵니다. 포화 옵니다. IQ, 운동 빈도, 워라벨, 유전자? 아니요. 정말로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의 가장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 한 명인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다? 비밀 공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치관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가치관이나 비밀을 공유 안 하는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은 저랑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동생이고 진짜 형 오빠고 진짜 아들내미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비밀을 굉장히 많이 말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들으면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 시대는 어때요? 온라인이 만나는 어떤 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최대의 친구 뭐예요? 그래서 단톡방을 되게 인생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싱큐 단톡방은 뭐 이렇게 인증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하지만 근데 여러분 요번에 내가 3,000명의 친구가 생긴다. 언젠가는 만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내적 친밀감 막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그 스터디언이 발전하면은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다 합쳐진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 장소가 아마 3년 뒤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건 부동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소름 돋죠? 저희가 빅픽처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확보하면서 뭐 지방 거점에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좀 지방에서도 좀 바닷가 있는 쪽 강릉 KTX가 가거나 부산도 만들 거고 제주도에도 만들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슨한 유대가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참여한 만큼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족도 내 가치관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스터디언의 힘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인간관계 일단은 온라인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싱큐를 통해서 만들어내세요. 꼭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이 얼마 안 남았고 이거 MBA 하나 씹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거 그냥 읽으면 왜 그냥 읽으면 MBA 관련 책인데 힘들죠.
근데 특강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이건 특강이 15개가 있습니다. 안 읽으면 손해. 오늘 제가 그 팽에 다니는 친구, 뭐 애플 같은 회사요, 뭐 페이스북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 연봉이 2.5억이래요. 그 친구가 MBA 얘기할 때 이거나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나 읽으라고. 너가 지금 경험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만큼 강력 추천한 책이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도 가서 고통의 비밀 꼭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건 2022년 그냥 넘사벽 책. 1000권의 책이 그래서 이렇게 선발을 한다면은, 책을 선별을 한다면은 10권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책. 지금까지는 거의 진짜 탑 클래스 책. 고통의 비밀. 대한민국의 돈의 역사는 뭐 이거는 대한민국 돈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사를 쫙 훑을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로 진짜 경제 공부 탁 끝내는 거죠. 벤 버냉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러면서 노벨상을 받았고 경제학상을 받았고 연준 의장이었고 책을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서 연준 의장들의 소프트 스킬을 유연함의 힘이랑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 프레셔가 어마어마했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개독을 하면 어마어마하죠. 템플 그랜디는 지금 이제 영상 본 분들이 많아요. 미쳤네요. 이런 삶을 사셨다니. 책도 좋아요. 책은 좀 어려워요. 근데 진짜 요게 제일 쉬울 것 같네요. 요거랑 홍 박사님 책 그래도 우리나라 사례니까 쉬울 것 같고, 이것도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고 이것도 어렵고, 이거 진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 지적 도전 진짜 마라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응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고 대표님이 거의 비대위를 만들었다니까요. 이분들 최대한 오래 수료시켜보자. 우리 진짜 빡세게 수료증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는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수료증이 막 1000개, 2000개 넘어가면 저희 직원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또 알바 모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 작가님도 이거 내가 사인을 다 해야겠다. 원래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시스템에서만 하려지 뭘 이렇게 직접 하시려는 분이 아니니까 항상 아키텍처를 짜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형 이거 사인하다가 손목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 10만 원, 100만 원 써서 옥새를 만들자고. 독서 옥새. 그거 좋은데? 막 그러는 거. 막 별의별 토론을 다 하고 있어요. 딱 그 옥새도 여러분들한테 뭐 딱딱 찍으면 또 아날로그 막 인주랑 이게 그 딱 그 스탬프가 묻어 있는 그 맛. 또 그러면 이게 프린팅이 아니니까 또 그 출처증 하나하나가 다 유니크한 거거든요. 조금씩 다 다르게 찍힐 거니까. 기가 막혀. 나도 받고 싶다. 저는 항상 읽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나도 달라 그래야겠다. 진짜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진짜 화이팅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할 거. 저는 오늘 미국 진출 얘기 고 작가님이 하느라 진짜 흥분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출판사 1등 찍고, 그러면서 모범적 출판사로 1등 찍고, 그다음에 다른 출판사도 독서 모임 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출판사 다 되게 좋아해요. 문학동네도 좋아하고 김영사도 좋아하고 뭐 좋은 뭐 흐름 출판도 있고 21세기 북스도 있고 뭐 비즈니스 북스도 있고 좋은 데가 너무 많죠. 다 훌륭한 출판사예요. 뭐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색깔 있는 독서 문화가 뭐 그런 거를 제가 지인한테 들었다니까요. 제가 좀 편집장님, 저랑 좀 친분 있는 분들한테 이 안부 인사하면서 들었다니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가 너무 취지는 좋지만 이게 난이도가, 저희는 거의 뭐 노하우가 3년 이상 뭐 5년 이상 누적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직원들한테 지금 병력으로 그냥 시키면 그건 너무 저는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너무 좋고 그냥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물어봐. 이 독서 모임으로 돈 어떻게 벌 거냐고. 안 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대학 다녔다는 교양, 그러니까 100권 나중에 떼서 나는 정말로 교양 대학을 자체적으로 수료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거기서 올라오는 정서적 풍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은 조금 없어요. 정신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재벌을 만나도 꿀리지 않아요. 왜? 내 정신은 그들보다 훨씬 풍요롭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거든요. 저 재벌 많이 만나봤거든요. 솔직히 저보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분은 못 만나봤어요. 안타까워요. 재벌을 만나는데 안타까워요. 최근에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돈 굉장히 잘 버시거든요. 저 보면 부럽다는 거. 뭐가 부럽냐. 의사가 누구 부러우면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똑같은 이 정서적 풍요를 선물해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다시 찍을 텐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하나
미리 그냥 짧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천억 부자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독서랑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이 그 자아 실현의 끝판인 거예요. 왜? 천억 부자는 여러분 뭐 운동 여러분보다 좀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달리기를 돈으로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똑같이 피똥 싸야 돼요. 독서 천억 부자는 막 누가 뭐 이렇게 뭐 오디오북으로 그 뭐 효과 없어요. 똑같아.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 공짜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읽는 거 갖고 보라 아니기 때문에 돈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의지의 문제지 독서랑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을 찾아. 부자인데 행복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너무 좋죠. 저는 우리 딸이 독서는 좋아해요. 그래서 독서의 기쁨을 알고 운동의 기쁨을 아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건강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뭐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형이고 누나고 엄마고 아빠고 이모고 삼촌이고 고모고 제 동생이라고 했을 때 풍요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팍팍 내는 사람이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왕 돈 벌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실력에 비례하게 그 다음에 때로는 운이 좋게 여러분이 안티프레에서 돈은 따라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고 대표님이랑 이거 좀 자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막 단톡방에서 저희가 개발된 기술들이 이번에 이제 또 66 챌린지 할 거거든요. 미쳤어요. 저희는 논문도 낼 거예요. 앞으로 뭐 이게 막 계획이 막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4번 하려는데 1년에 싱큐베이션을 3번으로 줄인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저는 제가 들은 거는 다 확정 아니고 듣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뭐 3달 텀이라고 하면은 3달이 남잖아요. 그 사이에 뭐 싱큐 오프도 기획해보고 그럴 거예요. 빡독도 같이 해보고. 너무 좋아요. 다 돈 들어가는 거 대관해야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우리 열심히 벌게. 우리는 또 레드오션에서 버는 거 좋아해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영어 교육이면 영어 교육은 레드오션 오브 레드오션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피팅이. 왜냐면 개인도 요즘에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독서 시장 레드 오브 레드 오브 레드 오브 레드 오브 진짜 블루도 오션이에요. 마진도 뭐 얼마 안 큰데 마진은 진짜 베스트셀러 딱 1% 책만 큰 거고 뭐 출판시장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뭐. 저희도 그렇게 마케팅을 잘해도 로크미디언으로 기존 60-70%는 다 적자예요. 선인세랑 하면은 못 넘기 1세를 못 넘긴다니까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 대신 벌 때 많이 버는 거죠. 아무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고 작가님이 너 미친 너 이거 20분 이상 찍지 마. 너 그러다 쓰러져. 안색이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오늘은 너무 즐겁게 찍었어요. 저 이거 솔직히 37분 찍은 줄 모르고 한 21분 찍었나고 봤는데 37분이어서 놀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면 항상 숨이 막히거든요. 소파에 안늘 불어줘도 돼요. 가서 기지개 필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뭐 오르더데이 때 저 만나실 수 있고 뭐 싱큐 오프 때도 저 만나실 수 있고 있는데 좀 우리 미국스럽게 좀 더 가족스럽게 안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 안아드릴게요. 그거를 악수도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